안녕하세요, 축진몽입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3라운드까지 보면서 베스트 11을 제 기준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기준은 기대치에 비해 잘한 것 혹은 동포지션에서 가장 잘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한 자리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부터 말씀드리자면 3라운드까지 베스트 감독은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입니다. 리버풀은 현재 리그 무실점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성적 자체로도 엄청난 성적이죠. 하지만 경기력도 성적에 비례하는 그 정도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임 감독 위르겐 클롭 감독의 압박 베이스 시스템에 아르네 슬롯식 빌드업을 입힌 느낌입니다. 요즘 프리미어리그 축구에서 풀백을 안쪽으로 개입시키거나 센터백을 안쪽으로 개입시켜서 빌드업 패턴에서 변화를 주는 감독들이 많은데 슬롯은 그런 것도 쓰고 특히나 투볼란치를 적극 활용하는 전술이 매우 매력적이었죠. 그리고 지난 시즌 매우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흐라멘베르를 완전히 부활시키며 프리미어리그 축구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초반까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요. 저는 아르네 슬롯 감독의 진정한 시험 때는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면서 박싱데이, 컵대회까지 소화하는 연말에서 연초 정도의 시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압박 베이스의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전술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강제되게 되는데, 그런 로테이션 상황에서 선수들의 부상까지 잘 케어하면서 많은 경기를 치러내는 능력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선수 한 명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엘링 홀란드입니다. 홀란드는 현재 3경기 7골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득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살짝 아쉬웠다는 평가에도 득점왕을 탔었는데 이번 시즌 초반의 페이스는 더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웨스트햄전에서 홀란드의 득점력은 경이로웠는데요. 득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너무 깔끔합니다. 지금 장면같이 왼발 쪽으로 몸을 자연스럽게 여는 동작들이나 마무리하는 결정력, 그리고 두 번째 골을 만드는 장면에서 이런 예술적인 퍼스트 터치까지 지금 홀란드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들이고요. 원래 속공 상황에서는 홀란드가 자기 집처럼 득점을 잘하지만 이런 지공 상황에서도 좋은 득점 능력을 보여줬다는 게 더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폼만 유지한다면 이제는 홀란드에게 중요한 건 과연 한 시즌 득점 기록을 세울지 말지겠죠. 그 다음 선수 브렌트포드의 브라이언 음베모입니다. 좀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빠른 스피드와 날카로운 왼발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고요. 브렌트포드에선 투톱 중에 한 자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3골을 넣으며 리그 득점 2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득점뿐만 아니라 빅찬스 메이킹도 리그 4번으로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반 토니가 사우디로 떠난 브렌트포드의 공격진에 음베모의 좋은 컨디션은 초록불인데요. 윗사라는 파트너와 함께 빠른 역습을 진행할 때 특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 다음 소개드릴 선수는 리버풀의 윙어 루이스 디아스입니다. 루이스 디아스는 3경기 3득점 1개의 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4개, 리그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루이스 디아스가 지난 시즌에는 돌파, 에너지 레벨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보여줬던 게 있는데 스탯 생산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초반에는 엄청난 골 결정력들을 보여주고 있죠. 2라운드 브렌트포드전에서 역습 상황에서 만들어낸 이런 결정력이라든지 맨유전에서 만들어낸 헤더골,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라의 패스를 한 번에 돌려놓는 오른발 골까지 키에사에게 너 그냥 벤치 앉아있어 라고 시위를 하는 듯한 득점력을 뽐내고 있는 디아스입니다. 루이스 디아스의 득점력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다음 선수는 첼시의 콜 파머입니다. 지난 시즌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줬던 파머가 이번 시즌 초반 역시 괴물같은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체제보다는 파머의 비중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이선에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머는 부동의 주전입니다. 현재 리그 한 골과 4개의 도움을 올리며 총 5개의 공격 포인트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영향력도 좋고 자신이 득점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어줄 상황은 열어주면서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파머의 로빙슛은 파머의 축구 지능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파머가 지난 시즌에 몇 퍼센트 정도까지 해줄 수 있을지 혹은 지난 시즌을 뛰어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수는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리버풀 공격진에서 가장 높은 축구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선수이며
과거에는 빠른 속도를 주무기로 사용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누적된 경험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축구력, 득점력,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속도도 죽지 않았다고 느껴지고요. 말 그대로 만능 윙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살라입니다. 살라는 이번 시즌 3경기 3골과 3개의 도움, 총 6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리그 2위에 올라 있는데요. 리버풀에 온 시점부터 꾸준히 스탯을 쌓아주며 PL 킹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맨유전 3대0을 만드는 득점을 보시면 아무리 살라에게 와이드한 찬스가 열려있더라도 이런 걸 놓치는 공격수들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넣을 건 넣어주면서 살라의 클래스를 입증했던 장면이고요. 역시나 이번 시즌도 잘하면서 아르네 슬롯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수 리버풀의 미드필더 라이언 흐라벤베르입니다. 단연코 3라운드 가장 핫한 선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슬롯이 개조시킨 슬롯의 황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은 잘 차지만 수비력이 아쉬워서 좀 애매했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 3경기에서는 수비력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긴 다리와 큰 키라는 피지컬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브렌트포드전에서 보여준 수비 리커버리 상황에서의 적극성, 그리고 긴 다리를 이용한 파괴적인 커팅력, 또 지난 맨유와의 경기에서 첫 골의 기점이 된 인터셉트까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는 흐라벤베르입니다. 흐라벤베르가 슬롯 체제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선수 맨체스터 시티의 코바치치입니다. 유로 결승까지 뛰기도 했고 지난 시즌 수많은 경기를 출장했던 로드리에게 휴식을 부여하며 이번 3경기 동안 맨시티의 수비적인 미드필더를 맡아줬던 코바치치인데요. 로드리의 빈자리를 아주 잘 메워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에 비해 확실히 맨시티에 적응한 것이 느껴지고 경기 조율이라든지 골을 끌고 가는 전진성이라든지 로드리와는 다른 스타일로 맨시티의 중원에 기여했습니다. 특히나 지난 첼시와의 1라운드 상대의 투볼란치인 카이세도와 엔조를 벗겨내고 미친 슈팅을 마무리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제 로드리가 돌아올 텐데 로드리와 함께 뛸 때 코바치치의 플레이가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은 수비입니다. 왼쪽 수비 맨시티의 그바르디올입니다. 그바르디올은 지난 시즌 후반기에 보여줬던 좋은 기세를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역할은 물론 잘하고 또 빠른 발로 뒷공간을 커버하는 모습, 그리고 가끔씩 백스리 상황에서 앞쪽으로 전진해서 공을 몰고 가면서 상대의 맨투맨을 흐트러뜨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때에 따라 클래식한 풀백처럼 움직이면서 공격 쪽에도 기여를 많이 했던 선수죠. 맨시티의 3전 전승에 기여했던 왼발잡이 수비수 그바르디올이었습니다. 그 다음 선수 리버풀의 버질 반다이크입니다. 일단 리버풀의 무실점 행진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폭백과 알리송으로 이어지는 수비라인 5명들이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특히 반다이크 특유의 1대1 돌파를 허용하지 않는 모습, 뒤에서 수비적으로 조율하는 거라든지 전방적으로 가끔 나가는 킥들이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스탯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경기 중에서 보여주는 리더십 역시 반다이크가 좋은 선수라는 것을 입증하죠. 그 다음 수비수 토트넘의 크리스티안 로메로입니다.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축구에서 꽤나 많은 뒷공간이 발생하는데 그걸 로메로가 잘 커버를 해줬으며 기본적으로 앞쪽으로 나가는 패스에도 상당히 능한 선수입니다. 비록 토트넘이 실점은 적은 편이 아니지만 전술적으로 센터백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거에 비하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상당히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팀의 숫자를 부족하게 만들 수 있는 퇴장성의 파울 같은 거는 하지 않아서 지난 시즌보다 많이 침착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에버튼전에서는 코너킥에서 직접 득점도 하면서 토트넘 세트피스의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골키퍼는 아스날의 다비드 라야입니다.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1라운드 울브즈전에서도 2라운드 아스톤빌라전에서도 팀을 구해내는 세이브들을 아주 많이 해냈습니다. 킥에 장점이 있는 선수지만 기본적으로 선방 능력까지 올라오면서 점점 완성형 골키퍼가 되어가고 있는 라야입니다. 특히 아스톤빌라전에서 막았던 이 세이브는 아스날의 아스톤빌라 원정 승리를 하게 만들어준 발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3라운드까지의 베스트 11을 뽑아봤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생각이 다르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재까지 베스트 11은 뭘까요? 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